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오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요, 박 전 대통령의 오후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오전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전 대통령은 가지고 온 김밥과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1시 10분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오전과 마찬가지로 청사 10층 1001호 특수 일부 조사실에서 계속됩니다. 검찰은 한웅재 형사 8부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부터 수차례 수사해온 특수통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때에 따라 교대하며 번갈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무려 13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뇌물죄겠죠? 예. 오늘 조사에는 지난해부터 삼성의 재단 출연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특수일부 이원석 부장도 참여합니다.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것을 대기업에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만들어 놓은 질문만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자정을 넘기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되도록 자정 전에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조사가 끝나면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일 텐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5월 9일 대선 일정과 맞물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뇌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죠. 손범규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희가 오후 조사는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방금 이제 그 조사를 점심 식사를 하고 예. 조사에 들어간 지가 한 시간 된 것 같은데요. 한 그러면- 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네. 1시간, 오후 조사 들어간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다? 네, 한 시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점심에 혹시 박 전 대통령을 보셨습니까? 네.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만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예, 그 다 개인 용무도 있고 바쁠 텐데 예, 이 오늘 재판이 언제까지 그 계속될지 오늘 그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예, 다들 볼일 보러
나가서 그 볼일들 보지 그러냐. 여기껏 어. 뭐하러 뭐 계속 이렇게 있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이 끝날 때까지 오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예. 저희가 다 대기하고 입회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뭐 그런 대화였습니다. 예. 아, 다 변호인들이 대기하고 있지 말고 볼일을 보라는 거는 글쎄요. 예. 그만큼 뭐랄까 예. 타인을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지금 당신 생각보다 타인을 배려하시는 선천적인 원래 그 성품대로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상당히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고 한데도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제가 듣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서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의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여유 있다라기보다도 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타인을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점심 때 보셨을 때 얼굴 좀 건강이라든가 컨디션은 좀 어떻던가요, 박 전 대통령이요? 뭐 그렇게 지금 막 아주 건강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그냥 예. 얼마든지 조사는 받으실 겁니다. 예. 예. 식사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간 도시락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유부초밥 있죠? 유부초밥. 예. 유부초밥하고 김밥하고 그 샌드위치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넣은 그 도시락인데요. 예. 그걸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드셨어요. 아, 변호인들하고 같이요? 예, 같이 드시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식사는 잘 하시던가요? 뭐 그런 대로 잘 하셨습니다. 네. 어제요. 그 박 전 네. 대통령이 이제 출두를 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정작 있었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뭐 그거 원래 스타일도 예. 원래 뭐 대통령님이 원래 스타일이 말씀을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시고 예. 짧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이 여하간의 원인을 불문하고 여하간에 오늘의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그 송구스러움을 표현하는 한편 예. 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정도면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실 텐데요. 뭐. 예. 어제 변호인들하고 준비는 좀 오랜 시간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해온 것의 가장 중점은요. 예. 이제 수사기관 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한다. 예.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예상되는 게 이런 질문이 예상된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거죠.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하고 안 해보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박 전 그거, 대통령은 어떻게 변호인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시는 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예. 주로 들으시는 편이시거든요. 혹시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조금 부인하는 형국인가요? 뭐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신 거, 경험하고 계신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요, 사실대로. 예. 예. 있는 그대로 경험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검찰에서는 오늘 자정은 안 넘기겠다고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자정을 넘기려면 그렇습니까? 자정을 넘기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여기 오기 전에도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예. 이제 검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예. 어떤 불법적인 거거나 이제 너무 무리한 게 아니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이게 따르려고 하는 건데 예. 그 이제 심야 조사는 12시를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빨리빨리 저희가 이제 잘 해서
그때까지 심야까지 안 가도록 아, 하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고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또 심야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예. 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죠. 아주 12시를 넘겨서 한참 더 가게 될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동의를 안 할 여지가 많아지고 12시를 넘긴다 그래서 1, 2분 넘기는 것까지 저희가 그걸 거부할 필요까지는 또 없겠고 그러니까 예.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의논을 해서 잘 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요. 영상 녹화가 무산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용어가 조금 무산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저희는 그 영상 녹화를 검찰에서 하자고 하면 예. 그걸 이제 그냥 응할 것이었고 응할 생각이었지 거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검찰에서. 아, 검찰이 먼저요? 예,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영상 녹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예.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예.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검찰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준 거네요, 검찰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손 변호사 좀 연결해가지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황도 잘 들어봤는데 일단 이 메시지 한번 이재명 위원장 볼게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길이를 재보니까 한 7.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 메시지의 의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짧은 메시지만은 예. 그 안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예. 어떤 의미? 거기에서는 본인의 사실적인 심정과 그리고 예. 또 본인이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진실되게 규명될 것이라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예. 손 변호사 얘기는 그냥 담대하게 평소의 스타일대로 그냥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이세요, 손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일전에 손범규 변호사님께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앞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이 결정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지금 지지자들과 아닌 사람들끼리 또 분열된 모습이 있으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혹시 국민들 앞에 이렇게 검찰 조사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관련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사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담답형이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너무나 추격적이고 간단해서 그 예. 진정성과 어떻게 보면 진실성을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소회였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좀 짧긴 짧았죠. 오늘 자택을 떠나면서 오늘 황장수 선생님 그 앞에도 오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도요, 오늘도요 조금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몸에 밴 그냥 정치인의 그냥 스타일일까요? 여러 가지 또 그것이 해석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예.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실 거라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들어가면서 아주 원론적인 29살짜리 7초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예. 지난번에 이 사저로 돌아올 때 했던 이야기 중간에 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와서 죄송하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이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같고요. 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 나왔을 때나 1월 1일 기자 간담회 할 때나 똑같은 포지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오늘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할 건가 하는 부분도 답이 나온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폭적으로 지금 이 뇌물부터 이 직권 남용, 강요 예. 등으로 이제 기밀 유출 등으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이 설사 예.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본인은 버텨 나가겠다. 예. 그리고 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갖다가 견지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러면 검찰 앞에서 왜 잠깐 저런 말씀을 했느냐? 예. 그거는 그날 이 카메라가 다 있는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도 이상하고요. 예. 또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자신의 또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냥 포괄적인 의례적인 죄송한 표시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입장이요. 예, 이종우 씨.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물론 뭐 손봉규 변호사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 어저께 그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검찰 출두에 즈음하여 박 전 대통령이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발표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손봉규 변호사가. 근데 손봉규 변호사의 오늘 지금 좀 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자 준비된 메시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스타일이 그렇지 않았느냐. 즉 변호인단이 모르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손봉규 변호사의 말 그대로 변호인단은 어떤 메시지를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준비해라 마라 안 했는데 대통령이 준비를 하겠다, 메시지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메시지가 준비돼 있다라고만 전한 것이다. 한쪽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안 한 것이다. 즉, 자, 지금 오늘의 두 문장의 메시지는 사실은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예, 예. 검찰에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다. 뭐 모범 답안이죠. 그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진짜 유명 인사들이 저 출두에 앞서서 포토라인에서 무조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누구나 다 하는데, 굳이 손봉규 변호사를 통해서 긴급히 그것도 어저께 12시에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전 기자들 다 긴장했습니다. 손봉규 변호사 그날 그 오후에도 계속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뉘앙스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어저께 뭔가를 준비했다. 추정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에 모범 답안이었기 때문에 이 두 마디를 하려고 어저께 그럴 정도로 기자들한테 긴급 메시지 전하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손봉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인단은 굉장히 로우키예요. 낮아요, 자세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과 맞선다거나 혹은 검찰에 막 불응한다거나 이건 절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좀 전까지도 이 녹화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세를 하는 모습을 유추해 보면 혹시나 안 하려던 메시지는 좀 더 강경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내용을 좀 말리지 않았을까?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너무 좀 더 이렇게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하려던 메시지를 안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혐의 관련 얘기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한 것 같다. 이종구 시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입니다.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여 있는 모습인데 이재만 의원님 오늘도요. 나가면서 이런 말을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저희 제작진이 몇 번 돌려봐가지고 많이들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까지 흔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지자들. 제가 느끼기에는 참 오늘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TK 대구 시민들은 가슴이 무척 아프고 애통하게 느껴질 겁니다. 대구 정서를 잘 아시니까요. 이미 탄핵으로 가장 무겁고 큰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근혜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었던 그런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비겁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열심히 운영했는데 정말 주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바로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나와서 응원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러한 검찰 수사 상황들이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텐데 미리 구속 수사를 하라. 이러쿵저러쿵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분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종우 시장님. 네네. 검찰이 눈치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대략 누군지 누굴 얘기하는 건지 감은 오는데 글쎄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홍준표 지사 고대 다닐 때 아마 문학 청년이셨던 것 같아요. 문학 좀 하셨다고 그랬죠? 김수영 시인의 아마 풀이라는 시 같은데요.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선다. 이 기절을 아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앞기절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즉 검찰이 여기서의 바람이라는 건 정치 바람을 뜻할 테고 정치 바람은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의 대선 전국에서 앞으로 차기 정권의 실세, 차기 정권을 쥘 사람이 그런 정치 바람일 테고 정치 바람이 다가오는데 이거 내가 먼저 누워야지 하고 먼저 반응을 해서 박 대통령을 지금 압박을 하고 구속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어떤 지금 판단이라면 당연히 뭐 야당 아니면 이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대권 후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을 하라고 하면 구속하고 아니면 불구속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염려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지사도 사실은 검사였죠. 그렇죠. 이 얘기를 만약에 지금 검찰총장과 이 수사하는 검사를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성을 완전히 폄하시키는 발언이라고 사실은 들릴 겁니다. 국민들도 사실 지금 검찰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과거처럼 정치 권력에 좌우지 돼서 어디 눈치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있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조직의 어떤 앞날을 바라봐서 구속할 거야 구속 안 하고 구속을 안 할 걸 또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고 이것들은 국민들이 모두 다 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도 요번에 사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 소환 조사부터 너무나 긴장해서 저희 변호사들도 어제 조사를 갔는데 너무 검찰 조직이 긴장하고 보안 검문을 너무 철저하게 해서 놀랐을 정도인데 그만큼 검찰 조직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구속하라 그러면 구속할 거고 하지 말라 하면 구속하지 않을 거다. 그 자체가 검찰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 제일 앞서 있는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문재인 후보가 구속하라 하면 구속하고 아니라 하면 불구속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뇌부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의 수뇌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검찰의 간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밑에 선에서야 자리가 많이 비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처리를 하고 또 다음 정권에 가서 계속 연장을 하는 지금 이렇게 검찰직의 고위직에 있어서의 이 경력을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 스스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구속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본인도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지금 국민의 의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난 이후에야 알 수 있지. 벌어지기 전에 구속을 해서 계속 이런 촛불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 나은지 박 대통령이 만약에 불구속되어서 다시 촛불이 분노하는 건지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구속했을 때 역풍이 일어서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쉽사리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 희망사항조차도 마음에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늘
민주당에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재판 있기 이전에 이미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예. 구속을 해야 된다. 또는 국민들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바라고 싶은 게 이 정치하는 분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검찰 수사에 몇 개 나왔으면은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는 거기에 모두가 수용하고 또 국민들이 동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1001호로 가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1001호의 모습을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상상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7층의 조사실을 확장해서 굉장히 넓게 쓰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확장 공사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1001호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001호 자체는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1명, 검사도 한두 명씩 들어올 정도로 장소가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고 다만 그 옆에 공간은 휴식 공간으로서 뭐 소파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1001호가 이게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그 커피숍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1001이었고 최순실이 거주했던 오피스텔도 1001호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최순실이 이 숫자에 가지는 의미 여러 가지 뭐 무속신앙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숫자에 대해 의미나 이 1번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검찰 조사실도 1001호라서 이것이 검찰이 그냥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1001호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떨어진 것인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호수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조사인데 그것도 최순실이 좋아하는 1001호에서 한다. 약간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씨, 대통령의 차번호가 1001이던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01이 뭐 대통령 상징하는 거죠? 예, 그렇죠. 관용차로서 1호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2호고 이런 어떤 서열 순으로 관용차의 어떤 번호를 매기는데 뭐 숫자까지 그렇게 뭐 맞췄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사실 검찰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검찰 지금 중앙지검에 엄청난 어쨌든 그런 뭐 사전 조사, 사전 조사도 이루어졌고 또 그 특히나 10층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저께부터 모든 인원을 다 통제하고 있고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 말씀을 드리면 또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대검 중수부에서는 뭐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불려왔을 때 저 불편함은 이제 좀 이렇게 그 편의를 위해서 따로 이제 화장실이 있었지만 보니까 복도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방에 다른 어떤 피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10층에 다른 피의자가 와서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그러니까 완전히 10층을 소개하고 있고 완전히 사람을 비우고 있고 피의자 절대 아마 거의 중앙지검에는 피의자들은 오늘 안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서 전혀 박 대통령의 어떤 돌발 상황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사전 예행 연습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혹시 모르죠. 진짜로 1001호를 그렇게 배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검찰은 초비상 상태인 건 맞는 거죠. 초긴장 상태가 맞는 게 어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니까 방송이 3차례나 나오면서 9시 전에 모두 다 퇴소를 하라고 주의가 들어오고 보안 점검을 위해서 내일은 어떠한 그 외부 사람도 출입 못 시키게 아마 조사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까지 시키고요. 점심시간도 청사에 근무하는 검찰청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하면은 동선이 어려우니까 세 조로 나눠서 점심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하게끔 그렇게까지 지금 검찰이 긴장하고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청사에는 정막만 흐를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시는 지금 1001호는 어떠한 내부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올라가서 차장검사하고 티타임을 했단 말이에요. 홍장수 소장이.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가 나왔다. 보통 보면 수사지휘는요. 이 차장검사가 소관이죠. 1차장 검사가 수사지휘를 지검에서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자와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지검장이 왜 안 나왔냐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거죠. 그 수사지휘 책임자가 박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도 예. 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의 일종한 관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왜 지검장이 안 나왔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오늘 이제 몇 시쯤 이 조사가 끝날 거냐 네.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7시간 두 차례 예, 2번 했죠. 이번에 박 대통령은 두 차례가 아니라 한 번으로 검찰이 끝내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대선이 있고 하니까요. 이 가급적이면 시간을 끄는 것이 안 좋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차례 10시간, 예. 그 중간쯤 하면 한 17시간 반쯤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12시까지 받으면 자정까지 지금 14시간 반입니다. 예. 그렇다면 새벽에 한 서너 시까지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18시간 전후 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가는 부분도 밖에 이제 새벽에 기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예. 그 뭐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노출을 좀 안 시키려고 예.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새벽 한 서너 시 정도까지는 자정을 조사가- 넘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자정은 당연히 넘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요. 예. 13개 이 건인데 혐의가 그 13개 건을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하고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식사는 일단 최소한 2번은 하게 되는데 일단 점심은 이런 메뉴를 이제 일단 먹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손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인이 뒤에서 얘기를 도와주기도 합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술에 개입해서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방향을 잡아서 유도해서 질문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관이 검사가 못하게 하고요. 왜냐하면은 진실된 그 꾸밈 없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인이 코치해주면 그 진술이 바뀝니다. 어다르고 아다르다라고 그 피의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진술에 개입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우리 검찰 수사 준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변호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수사방해라고 해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외국 드라마처럼 막 현장에서 상의해서 변론을 조언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입회입니다. 입회는 뭐냐면 조사에 참관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왜 지켜보냐? 변론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변호인도 같이 알 필요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변호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재량권, 요 정도 상의, 요 정도 조언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1001호에서 변호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조력을 하는지는 저기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조사를 받다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다 모르겠거나 예민한 것 같으면 얘기하시지 마시고 수사관님한테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물어보라. 네.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그 뭐 팁이나 유연성을 발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쉬겠다라고 하면 휴식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휴식 시간에 중간중간 변호사들이랑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02호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요. 뭐 탁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 위원장, 이제 조사가 끝나면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분열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에게 불안을 줘서 안 되기 때문이가 1번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예.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증거인멸도 없을 만큼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강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 그런데 가능성은 근데 사실은 높아 보여요. 법률적으로 예.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건은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떼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죠. 네. 이 뇌물죄가 연관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로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은 그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칙을 세운다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이 혹시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예. 사실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에처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나온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검찰이 오래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마냐는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요건이 되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법원에서 받아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신분까지 고려를 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거의 결정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동 오늘 자택의 모습을 좀 잠깐 볼게요. 이종훈 시장님 새벽에요. 뭐 기자들이 24시간 뭐 풀로 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30분에 불이 켜졌다. 라는 거는 아무래도 소환 준비 때문에 좀 분주했겠죠, 자택도.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아주 뿌리 깊은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그때부터 이제 79년도 11.6 이후부터 편두통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려서 사실상 왜 우리가 민간요법이라는 어떤 불법 비선 진료가 많지 않았습니까? 기치료부터. 근데 그것을 그 옛날부터 받아온 이유가 사실 그 불면증과 두통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인들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어저께 특별히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불이 켜지고 하는 걸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사실 하나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이 혼자서 스스로 10시간 동안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유영하 변호사든 또 다른 변호사들 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고 많은 걸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주 전혀 엉뚱한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 또 어떤 자연인으로서 두려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소회, 회한 이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라도 새벽에 저렇게 잠을 못 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인 역경도 그렇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순간이 되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참담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 의상을 보면 워낙 황장수 전 메시지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의상으로 또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오늘 입었던 이 코트가 자택에 복귀했을 때 아버지 성묘 갔을 때 입었던 그 옷이거든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한 곤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차분함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오늘 보면 액세서리도 전혀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인이 그냥 지금 오늘 이 사법적인 어떤 심판 앞에 서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그 의상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튀어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분한 어떤 차분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거나 기쁠 그런 국민들은 별로 없을지 않겠습니까? 다 참담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라앉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의상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박 대통령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이나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 갑과 을의 위치에서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야 되는 위치에 한 번도 서지 않았을 건데요. 어젯밤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잠이 오지 않고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Q&A를 통해서 대략은 이렇게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준비도 했겠지만은
항상 검찰이나 경찰에 가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뭘 물을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등장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요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이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의 환경에 빨리 적응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검찰의 환경이라고 하면 그 조사받는 그 환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평생에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예. 어디 가서 이런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도 가도 그 환경이 낯설어서 힘든데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보지 않은 사람이 묻고 그것도 자기의 혐의에서 예. 까딱 잘못하면 그 혐의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예. 이런 어떤 선상에 서서 답을 하는 부분이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옷과 관련해서 뭐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원래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옷을 예.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409일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110일이 넘는 그런 그 날을 남색 계통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요? 녹색까지 포함하면 녹색이 75일 뭐 입었다고 하면 예. 거의 절반을 남색 계통 옷을 입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금 더 뭐랄까요? 비상? 좀 전투적인? 뭐 이 전투복 차림이 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시진핑 네. 그 주석과 만남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유화적인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때는 붉은색 계통, 금색 계통 원래 중국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붉은색 계통을. 그런데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문제를 갖고 논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남색 계통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대통령의 어떤 뭐 색깔별로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 워낙 패턴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그 이후로 남색 계통 옷을 입으면 좀 더 뭐랄까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고 다 잡는 그런 어떤 날에는 꼭 남색을 입었다 이런 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좀 짙은 남색 계통의 코트를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